지난주 대국민 담화 이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참여 여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론의 흐름으로 민심을 알아보는 여론 전망대.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소폭 하락했었는데 이번에는 임시공휴일 지정 문제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발표 등이 있었죠. 4.6%포인트 상승한 39.5%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나타났고요. 예. 부정평가는 4.5%포인트 하락한 54%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일간 지지도도 좀 볼까요? 네, 월요일 날은 38.8%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날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고, 화요일 날 임시 공휴일 지정이 있었고요. 이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라는 깜짝 카드가 있었죠. 40.8%까지 올랐고, 예. 그 다음 날은 40.9%까지 최고치를 찍으면서 올랐습니다. 그러나 박근영 씨 발언이 5일 날 보도가 됐고요.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날은 39.2%로 소폭 하락했고, 예. 금요일 날은 국정원 임과장 또 관련 논란이 계속되면 37.5%로 하락했는데 주간 집계는 4.6%포인트 상승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역시 임시공휴일 지정한 거는 지지율을 좀 상승하는 요인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메르스 사태 때문에 한 2개월 동안 많이 어려웠었는데 서민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네.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 효과가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난주에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가 대국민 담화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조사를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4대 개혁과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긍정평가 47%로 이제 공감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가깝게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예. 예상보다는 50%를 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예상보다는 높지 않았었고요. 물론 공감하지 않는다는 39.5%보다는 대략 한 8%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는데 예. 이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일간 지지율로는 그날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박근영 씨 발언 때문에 소폭 예.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보니까 공감한다도 높지만 공감하지 않는다도 또 상당히 높은데요.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높은 것은 대통령이 임시 공휴일 지정 같은 경우는 이벤트 효과라고 해서 대통령 지지를 견인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은 반면에 좀 담화문에 좀 더 가시적인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고 4대 개혁 중에서 선택과 집중해서 이것 정도는 어느 정도 시점에는 실현될 것이라고 예. 와닿는 어떤 그런 담화 내용이 되었더라면 국민들이 좀 더 공감하고 지지율을 견인하는 하나의 주요 변수가 됐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조금은 아직까지는 대통령의 담화 발표 내용이 대체적으로 선언적이었던 부분이 이 대통령 지지율을 조금 더 끌어올리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특히 이날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 좀 기자회견이라든지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더라면 그 담화에 대한 공감도는 더 올라갔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10명 중 4명 정도에 가까웠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대표님. 네. 대통령 지지율이 6월에 30%대였는데 지금 네. 39.5%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정 운영의 동력을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메르스 사태 때문에 30%대로 떨어졌었는데 일단 4대 개혁 부문, 금융, 노조, 그리고 공무원연금이라든지 등등 예. 이 개혁 부분에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 국정 해킹 문제도 문제지만 지금 이런 개혁 부분과 관련해서는 골든타임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3년 차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많은 국민들이 현재까지는 국정 수행을 잘 해주리라는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결과가 나타나서 예. 40%에 육박한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행보 관련해서 지금 또 하나 주목받는 게 중국의 항일 승전 기념행사 참석 여부입니다. 미국 측에서 참석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져서 좀 혼선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정리돼가는 분위기인가요? 대통령이 어떤 예. 중국의 방문 요청 또는 중국에 방문해야 된다는 이런 일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에 이 외교 안보는 특별하게 대통령의 지지율을 아주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변수로 작동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예. 반면에 오히려
이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또 이 8.15 경축사를 앞두고 한일 관계 관련되는 부분들은 한중 관계랑 맞물려서 매우 또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칫 일단 뭐 백악관은 참석하지 말라는 뜻을 표명한 적이 없다는 이제 공식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외교라는 것은 지극히 외교적이고 국민들도 외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전면에 나서면서 자칫 외교 관계도 그리고 국민에게 비춰지는 모습에도 지지율에 부정적이라면 대통령이 전면적이고 또 단정적인 결정보다는 아주 외교적인 입장 또는 결정 또는 자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청와대도 오늘 오전에 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발표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신중하게 예.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번 주 안에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설명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 걸로 보시는지요? 예. 일단 뭐 지난주에 김무성 대표가 중국보다 미국 발언이 있었죠. 많은 국민들이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중국이 또 지난번 김무성 대표의 발언 때문에 약간은 거리감을 둘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 같고요. 또 미중 정상회담이 다음 달 또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도 예.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또 강하게 거부할 수도 없는 뭐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리적인 외교를 또 생각을 네. 한다는 차원에서 좀 긍정적으로 예. 검토하는 그런 뉘앙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짧게만 첨언드리자면 8.15 경축사가 있기는 하지만 한일 관계가 가장 부각되는 그런 시점이기는 하지만 이 북한이 이 목함 지뢰 도발을 함으로써 한미 관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해졌거든요. 예. 이러한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대통령이 러시아 성전 기념일에도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정책 특보인가요? 이렇게 보냈듯이 어떻게 보면 중국 열병식에도 비슷한 그런 조치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국보다 미국이라고 하는 발언이 어떻게 보면은 보수 성향의 대통령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 기반에는 부정적으로 비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 대통령이 굳이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외교적 선택을 하기는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목함지뢰 사건은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셨는데 어떻게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네, 새누리당이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요. 3.4%포인트 상승한 39.9%로 나타났습니다. 올랐군요. 역시 예. 8.14 임시공휴일 그리고 8.15 특사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 확대론이 의원 정수를 증가하는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예. 26.1%로 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격차가 좀 나타났습니다. 많이 벌어졌네요, 이번엔. 그렇습니다. 예. 양당 격차가 13.8%포인트로 나타났는데요. 일단 새누리당은 국정 해킹 의혹 사건에서 이제 다소 그 무게감에서 벗어나는 느낌이고 새정치연합은 지난 토요일 날 또 이 호남 의원들과 임종걸 원내대표가 예. 또 회동을 해서 신당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 주에도 계속 20% 중반으로 이 약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예. 심학봉 의원이 새누리당 탈당했습니다만 뭐 새누리당 내에는 좋은 뭐 사건은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상승했거든요.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대처가 적절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새누리당의 새정치연합보다는 위기관리 능력은 항상 좀 빨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때처럼 항상 문제가 생기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 빠른 대처를 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비난을 했습니다만 이 새누리당의 지지율의 악재로 작용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네. 이번 주에는 또 여야 정당 지지율 흐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어떻게 변화했는지 추이를 좀 살펴볼까요? 네, 김무성 대표가 3%포인트 상승한 네. 24.2%로 나타났는데요. 6주 연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 지난주에는 소폭 하락했었죠. 예. 그 미국 방문 과정에서 여러 발언들이 논란이 되면서 조금 하락했습니다만 그래도 1위는 지켰는데 이번 주에는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지금 중국에 방문하면서까지 서울 예. 관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오히려 2.6%포인트 하락한 15.8%로 2위는 지켰습니다만 조금 하락했고요. 예. 이번 주에는 5위가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예. 원래 5위는 지난주 유승민 전 원내대표였는데 퍼센트는 뭐 변함이 없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더 상승폭이 높아지면서 5.9%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오세훈 전 시장은 뭐 별다른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데 지금 대선 주자 5위권 안에 들어왔거든요.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대선
대선 주자 5위까지의 순위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새누리당 후보의 경우에는 김무성 대표밖에 부각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새누리당 지지층 또 보수 성향 유권자층으로서는 새로운 어떤 후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작동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만큼 인지도도 높고 서울시장을 역임한 만큼 일종의 통치 능력의 부분적인 그 능력은 검증됐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 지지층을 결집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예. 어느 정도의 어떤 주목 효과를 부분적으로는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김무성 대표는 지금 6주 연속 1위입니다. 뭐 차기 대선 주자 이미지를 공고히 다져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또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당내 세력을 더 자기 입지를 더 강화하려는 속내가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갈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떤 지지율 행보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본인이 결집할 수 있는 보수 성향 유권자 그리고 지역 기반으로는 대구 경북 지역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새누리당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노력을 가장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자기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 1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말 그대로 주목 효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미국 방문 이후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까지 포함한 이러한 정치 개혁에서도 김무성 대표가 주도권을 쥐면서 주목받는 일종의 이런 것을 우리가 선점 효과, first move advantage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효과를 누리면서 이런 주목받는 것이 있는 것이고 조금만 덧붙여드리면은 이 야당 차기 대선 후보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좀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야권의 지지율 총량에는 큰 변화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 체력의 미비가 이런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중국에서 뭐 춤을 추는 모습까지도 네. 퍼포먼스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지율 상승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군요. 지난주에 이미 선제적으로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이제 그 장남의 병역 관련된 문제가 일부 인터넷 보수 매체에서 계속 재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또 다른 후보들이 상승하면서 좀 새정치연합이 또 지지율이 빠지면서 그런 효과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번엔 지난 한 주간 정치권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이 선정한 업 인물과 다운 인물을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업 인물 누군지 보여주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입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업다운 소개한 이후에 처음으로 박근혜 예. 대통령을 선정을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모처럼 아무튼 40%에 육박하는 그래서 한번 국민들이 이 집권 중반기에 한번 더 이 4대 금융 노조 그리고 이제 공무원, 공공뭐 등등 계약과 관련해서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주에는 특히 이제 광복 70주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는 그런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반대로 뭐 이미지가 좀 떨어진 다운 인물 누구인지 살펴볼까요? 네. 네, 성폭행 뭐 의혹을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입니다. 심학봉 의원이 좀 심대한 어떤 대통령에게도 정당에게도 좀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무엇보다도 이 여성과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지금 현재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의 상징적인 이미지에 좀 훼손을 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 새누리당 지지율도 어느 일부 조사에서는 또 40% 지지율을 유지하다가 30%로 떨어진 그런 조사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여성 유권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성적인 문제 이런 스캔들 같은 부분은 이 새누리당 지지율에도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예. 이 대통령에게도 대구 경북 지역 출신의 의원이라는 점에서 또 당에도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네. 다운의 인물로 선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정치권 보면 여야 간에 부딪히는 이슈가 한두 가지가 네. 아닌데요.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정치권 이슈 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 주말부터 다시 불거지고 있는 국정원 임임 과정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 사망 2라운드라고 불려지는데요. 이 부분이 국회에서 많은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또 선거제도 개편 협상, 지금 이제 8월 13일까지 선거획정위원회 정개특위가 안을 줘야 되는데 이 시기를 또 넘어갈 것 같고요. 또 10월 13일 날 정개특위에 다시 획정위가 안을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 스케줄이 좀 수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항일 승전 기념행사 참석 여부가 또 이번 주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정치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